이 시간에는 기상청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기출 문제 이렇게 풀기 시작한 거는 2010년서부터 그 기상청에서 직원 채용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공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2010년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이 대졸 이면은 특히 기상학 전공한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7급으로 뽑던 것을 9급으로 이렇게 낮추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특채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공개 안 하고 전공자 중심으로 뽑다가 2010년부터는 이제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 제한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 전공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이도 제한 없이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2010년서부터 문제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그 문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0년서부터 지금 2007년까지 그러니까 벌써 한 8번 했고 이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쭉 흘러온 거를 아마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먼저 단원별 같은 거에서는 그 단원들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나 뭐 이런 걸 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2010년도 그 기상학 개론 한번 좀 보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문제를 보면은 뭐 공기 중에 그 수증기를 빼고서는 그 건조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공기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는 우선 이게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어디라서 여기 80km, 그러니까 지표 근처 밑에 여기는 균질권이라 그랬어. 균질권은 뭐냐면은 우리가 믹서로다가 과일을 갈면은 골고루 섞이듯이 여기는 당연히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겠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조성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조성비가 일정한데, 자, 근데 공기를 갖다가 구성을 살펴보면은 공기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산소 들어있고 쭉 들어있는 것 중에 H2O도 분명히 기체야. 그래서 이 안에 기체 H2O까지도 사실은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여기서 H2O는 제외가 된다. 수증기는 왜 제외? 특별히 뭐 얘가 잘라서 제외를 한 것이 아니라 수증기는 다른 기체하고 다르다는 뜻이야. 뭐냐면은 기체는 모든 물질은 상이라는 게 있어. 상이 뭐냐면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렇게 해서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뭐에 따라 달라지면 온도와 압력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쇠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쇠는 얼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얼으면 고체가 되고, 그다음에 물이 녹으면 액체가 되고, 물이 더 열을 받으면 기체가 되듯이, 그러니까 다른 기체들은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낮고 아니면은 압력이 높으면은 액체가 되는데, 이 수증기는 조금만 온도가 낮아지면 얼은 거고, 다른 기체들은 엄청 온도를 낮춰야 돼. 질소 같은 거는 엄청 온도를 낮춰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보관하기 위해서 액체 질소로 얼리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건을 액체 질소 안에다 해서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체들은 온도를 엄청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엄청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대기에서는 안 그렇잖아. 우리 일반 대기는 어떻게 보통 일기압이고 온도는 한 15도씨쯤 되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 다른 기체들은 다 기체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수증기만은 여기서 이 일상 온도, 그러니까 0도, 15도씨 그 15도씨가 되고 1기압일 때 세 가지 상을 다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야. 그럼 이걸 뭐라 하면 인계 압력 또는 인계 온도라 그러거든. 이게 높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조금만 온도가 15도에서 조금만 내려가서 0도가 되면은 물이 돼 버리면은 기체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주가 균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가 조성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알겠죠? 왜 수증기가 제외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기체의 일반적인 성질을 알아두게 되겠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렇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공기는 이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건조 공기라 그래. 건조 공기. 건조 공기 안에 이제 이 수증기가 들어가면 그걸 수분 공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짜 아주 그냥 완전히 건조한 공기 오히려 이것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수증기가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조 공기가 없고 모든 공기는 수분 공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력학을 한다든지 또 뭐 다이너스 온도로 분석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뭐라고? 100%로 포화되지 않은 공기는 전부 건조 공기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있으면은 뭐 온도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지는 이 얼마큼씩 떨어지냐 이걸 감률이라고 하는데 이때 건조 공기하고 수분 공기의 감률이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건조 공기냐 수분 공기냐고 따지는 기준이 그 공기가 100%로 포화되어 있으면은 수분 공기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포화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99.9%라도 그거는 전부 건조 공기로 취급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지금 이 수증기를 빼고 건조 공기를 집어넣으면 무게가 무거워지냐 가벼워지냐 이거를 묻는 건데, 자, 그럼 공기는 또 무슨 성질이 있냐 그러면은 0도씨 1기압일 때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표준 상태라 그래. 표준 상태. 그래서 이 표준 상태가 되면은 표준 상태에서 특히 공기가 여기가 22.4리터일 때, 그러니까 1리터는 1000cc고 이걸 물로 치면은 1000g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액체로 치면은. 그래서 여기에 22.4리터에다가 0도씨고 1기압이면 그때를 뭐라 하냐면 1몰이라 그런다고. 1몰이 되면은 이 1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즉 자석이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자석보다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덜 들어갈 수는 있겠지. 차지가 않으면 여기 더 이상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석이 정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자석의 수가 몇이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전부 건조 공기로 채워져 있어. 그런데 여기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건조 공기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건조 공기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가 질소라 그러면은 얘가 분자량이 28이고 뭐 산소라 그러면은 16에 32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5분의 4니까 여기다 4배하고 여기가 한 배 해가지고 더해서 5으로 나누면 평균 분자량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이게 뭐 29점 얼마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30g이라고 치자는 뜻이야. 그러면 수증기는 H2O니까는 여기 16에다 18이라고. 그러니까 즉 뭐야? 18g짜리가 들어가고 30g짜리가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공기는 가벼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개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단 공기의 조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공기는 80kg 미만에서는 공기는 조성비가 일정하다. 그건 왜 그래? 거기 균질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은
모든 기체가 조성비가 일정한데 단 수증기가 제외된다. 왜 제외돼? 수증기는 한계 압력과 한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를 낮춰주거나 조금만 압력을 가하면은 액체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이제 수증기를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안에 건조 공기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 무한히 들어가는 거냐고?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릇으로 표기해서 그 그릇은 뭐에 따라 정해진다?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온도가 딱 정해지면은 그 그릇의 크기가 딱 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수증기압이나 이 혼합비는 같은 말이지. 포화 수증기압이나 포화 혼합비는 같은 말이야. 포화 혼합비나 포화 수증기압은 그래서 온도만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살 때 무게로 살 수도 있고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그릇의 크기를 무게로 표시하면은 혼합비고 포화 혼합비가 되는 거지. 그릇의 크기를 압력으로 표시하면 포화 수증기압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압분에 들어있는 수증기압을 갖다 비율을 갖다가 상대 습도라는 거야.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질소를 뺀다니까 질소는 28짜리를 뺐다는 소리지. 그리고 뭘 집어넣었어? 18짜리를 집어넣었으니까 가벼워진다 하는 걸 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는 잘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초창기 문제니까 잘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냐면 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갔어. 그 공기는 뭐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건데 이제는 답들을 다 아니까는 이렇게 조금 변형이 있어서 나온 거야. 아마 이런 문제는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만은 이런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주로 이런 걸 때 뭐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 뭐 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런 문제는 답이 될 공산들이 크지는 않아.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2번은 이거를 딱 읽어봤을 때 뭐 방출하는 뭐 최대 복사 에너지 또 지구가 방출하는 뭐 최대 복사 에너지는 몇 배냐.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는 태양이 방출하는 거하고 지구가 방출하고, 그러니까 단파 복사냐 장파 복사냐 이거를 묻는 거겠고. 그다음에 복사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 뭐야? 4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가 뭐였었어? 킬로에프 법칙이야. 킬로에프 법칙은 뭐야?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거기에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랬지. 왜?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물체가 온도를 갖고 있어. 그렇죠? 이 온도를 갖고 있다는 뜻은 뭐야? 뭔가 들어왔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하고 나가는 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복사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뭐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체가 온도를 갖고 있다. 그럼 언젠가는 받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 가진 것만큼 내보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왜?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복사 방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복사 방출에서 복사 용어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자, 복사는 영어에서 레디에이션이라 그래.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복사 흡수 또는 내보내는 걸 복사 방출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받으면은 복사가 뭐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게 되는 말이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온도가 높아진다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갖는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내보내는 거야. 이걸 방출이라 그래. 복사 방출. 근데 우리나라나 영어에서는 똑같이 이걸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다 복사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복사라는 건 나가는 거는 방사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는 말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혹시 뭐 일본 문제가 이렇게 뭐 번역돼서 나와가지고 바꾸지 않았으면 방사 그러면 복사 방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 방사란 말은 그 일본 말인데
그, 그 일본에서 저기 뭐야 그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교수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고 그래. 특히 그 공주대학 그쪽에서 이런 말을 쓰고 그쪽에서 나온 책들이 자꾸 방사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기상용어는 그 기상용어집이라고 기상 우리 협회에서 발행하는 책이 있거든. 거기서 나온 보면은 그러니까 방사는 우리 기상용어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 안에 포함되지가 않았다고. 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복사 방출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저기 다른 말이고. 자, 어떻든 간에 첫 번째가 킬로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무슨 공식을 알아야 되냐면은 프랭크 법칙이라는 게 있어. 프랭크.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온도를 가진 것을 방출한다 그랬잖아. 이 방출을 할 때는 어떻게 방출을 하냐면은 쭉 하면 우리가 파장별로 옛날에는 이런 뭐 저기 뭐야 나눌 때 이제는 전자기 파장 뭐 이런 식으로 파장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제일 짧은 파장이 감마선이야. 그 다음에 X선이고 왜 요 둘이 헷갈렸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건 한 번에 쓰고 두 번에 쓴다 그랬지.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서부터 무지무지하게 길어가지고 요즘 뭐 의료기구 선전할 때 뭐 원적외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파장이 제일 긴 거야. 그래서 그 파장이 너무 길고 저기 뭐야 이 차이가 안 나서 측정할 수가 없어. 이거 저 원적외선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치고 약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가 있는데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복사 방출을 하면은 가장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다 방출해. 그렇지만은 양이 틀린 거야. 그 양은 뭐냐면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이 온도가 여기라 하면 이 많은 그러니까 저기 많이 방출하는 이거 피크 파장이라. 이 피크 파장은 뭐에 따라 정해지는 거면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프랭크 법칙인데 이 양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은 복사 방출하는 양이 많을 거 당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온도가 높아야지 방출하는 게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크면은 많이 방출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단위 면적당 뭐 단위 크기당 하면은 그거는 상관할 게 없지. 뭐 이제 크기는 안 따지고 같은 크기라고 다 비교해 보면 뭐에 따라 그 나가오는 양이 정해진다. 이 면적이 그거는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온도가 또 킬로의 법칙은 뭐냐면은 프랭크 법칙은 뭐냐면은 그 복사 방출하는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은 방출하는 양이 면적이 많아지는 것이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방출하는 양이 적은데 문제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 얘가 온도가 높은 애는 파장이 짧은 쪽에 있고 온도가 낮아가지고 복사 방출을 조금 하면은 얘는 파장이 긴 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의 프랭크 법칙은 뭐라고? 온도가 높은 물질은 복사 방출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양은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다 있는데 피크 파장이 온도가 높고는 좀 짧은 쪽에 있고 온도가 낮으면은 긴 쪽에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어딘지는 몰라. 이게 정성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 프랭크 법칙의 그러니까 주된 말은 이거지. 그러니까는 온도가 높으면 복사 방출을 많이 하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한다는 뜻이야.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는 거야. 이것이 프랭크 법칙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여기를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얘는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파장을 보통 남다를 표시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대 파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구하는 것이 빈의 변위 법칙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변위라고 많이 써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 위치라는 뜻이야. 변위. 그러니까 요 위치를 찾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 해야 되냐면은 그 맥시멈 파장은 3,000이 조금 안 돼. 그냥 3,000 정도로 외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온도인데 이거는 절대 온도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진 거로 다 나눠주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파장이 어떤 복사 방출을 하는 것에 대표적인 거를 찾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는 뭐냐면은 모든 에너지원은 태양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방출하는 그 파장이 짧거든. 그래서 단파라고 구분을 했는데 파장이 짧으냐 기냐로다가 구분한 거야.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를 단파라고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파장이 길면 장파라 그래. 근데 파장이 짧은 거는 온도가 높은 거지. 그렇잖아, 파장. 그래서 이거를 고온 복사라 그러고 얘는 그 저온 복사라 그래. 그다음에 단파에서 온도가 높은 것의 대표가 태양이라고. 그래서 태양은 6,000도가 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고온이면서 이거는 태양 복사라 그러고, 작은 거 이거는 지구가 방출하는 거. 그래서 지구 복사라 그러고, 잔파 복사, 그러니까 단파 복사, 고온 복사, 뭐 태양 복사 이거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장파 복사, 저온 복사, 지구 복사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본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온도가 6,000도. 좋다고 이거 6,000도라고 하자고. 얘는 얼마야? 지구의 평균 온도는 중위도 지방에서 서페이스에서 근처는 한 15도에서 16도지만은 지구가 전체로 해서 지구가 방출하는 온도 이거는 온실효과가 배제되고 그래가지고 영하야. 255K로 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5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얘는 6,000도 K고 얘는 255K야. 255.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3,000을 갖다가 6,000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맥시멈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야. 그래서 여기 태양 복사에서 제일 많이 복사하는 게 이게 가시광선이면서 노란색 계열이 한 0.5 마이크로미터야.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지구가 얼마라 그래서 255K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요거로 나누면 아마 12 근처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한 12 마이크로미터 요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법칙이 두 개고, 네 번째 법칙은 뭐를 외워야 되냐면은 이 면적을 알고 싶은 거야. 온도가 높으면은 많이 방출하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방출한다면, 그러면 그 양이 얼마큼 될 거냐? 그것은 즉 이 면적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면적을 하면 이게 지금 프랭크 함수 아니야? 그 프랭크 함수의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전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소리지. 이 높이에다가 이 간격을 무지무지하게 짧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즉 적분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에너지는 그 온도 상승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비례하니까 같은 걸 올라가면 비례 상수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그만두. 아까 온도는 여기가 6,000도 여기를 220K라고 하지 말고 2배라고 하면은 이 면적의 비가 얼마냐면은 얘하고 온도가 2배라 그러면은 온도의 2배에 4승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2배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2는 4고 4에서 16배. 온도가 2배가 차이가 나면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16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는 3배라 그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었지. 3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배. 3, 3은 9, 9, 81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적들이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되면 복사 방출량은 16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온도가 3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방출량은 81배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이제 실제 이걸 구하라 그런 거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온도가 여기를 300으로 준 거네. 300으로. 그렇지? 그리고 여기를 얼마로 줬어? 6,000으로 줬잖아. 그럼 나누면 얼마야? 20배네. 그렇죠? 맞나? 20배 맞죠? 그러면 20배 곱하기 20배 곱하기 20배 곱하기 20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배. 그렇죠? 4배.
4, 4, 16, 16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가 답이 되겠네. 단시, 백, 천만, 10만, 16만 배.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로 접근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보실까요? 이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건 다 하다 보면은 다음에 나올 때는 이거 줄여지겠지. 그러니까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3번은 무슨 문제냐면은 온실효과가 온실효과하고 이산화탄소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구 복사의 파장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일단 온실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온실효과는 뭐냐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지구가 있고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야. 태양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는 진공이지만은 지표 근처에는 사실은 이것보다 무지무지하게 낮지만은 우리가 좀 과장해서 이렇게 높게 본 거야. 왜 그렇다 그랬어? 여기가 6,400km인데 요거 10km는 그저 볼링옥이라면 물에 집어넣다 뺐을 때 그 수막보다도 더 낮은 거라고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과장해서 보통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모든 그래프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를 뭐 온난전선이 뭐 기울기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본 거야. 좋아. 그래서 어떻다면 여기가 지표라 그러고 이 안에는 지금 공기가 대기층이 이렇게 있는 거지. 대기층. 해서 있는데 얘가 지금 오는 것은 태양은 태양 복사고 고온 복사고 반파지. 그렇죠? 그래서 쭉 들어오면은 얘가 파장이 짧고 진행 속도가 빨리고 이래 가지고 얘는 이 공기의 기체를 가열을 시킬 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즉 통과한다는 뜻이야. 얼마 가열을 못 시키고. 그래서 통과한다면은 지표가 이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거지. 그러면 태양 복사를 흡수하면 그때 지표가 비로소 뜨거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뜨거워지면은 이제 온도를 갖게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복사 방출을 하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장파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장파는 지구 대기를 가열시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제일 뜨겁고 상층으로 올라가서 낮아지는 거야. 어디서? 대리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이제 이런 원리를 알았어. 그러면은 온실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낮에 지표가 가열돼가지고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없어졌다고 치면은 이제 단파가 안 들어오면 그때는 얘가 장파 방출을 하는 거야. 즉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물건이 식는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기는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낮아진 만큼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쇠를 갖다가 불에다 달궜다가 시뻘개지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때 복사 방출을 하잖아. 어디까지 방출을 해? 원조 온도가 될 때까지 방출하는 거야. 즉 식는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복사 방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만큼 나갔으면 다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꼈다든지 수증기가나 또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판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가열됐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 걸리지. 그러면 얘가 여기 지구가 방출한 복사를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흡수한다는 뜻이야. 받을 때는 밑에서 받았는데 방출할 때는 어떻게 돼? 골고루 다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즉 내려가 위아래로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향 복사하는 것만큼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마치 우리가 겨울에 추워서 뭐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듯이 이거를 온실효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효과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수증기가 제일 많아. 근데
수증기는 어떻다 그랬어? 공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러고 이런 거는 얘가 태거 쪽부터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지구 국지적으로 여기에 온도는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지구 전체 평균으로 보면 똑같은 거지. 그렇죠? 여기가 모여 있으면 어느 쪽에 안 있었을 거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태거 쪽부터 쭉 해왔으면은 평균을 내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야. 수증기는 국지적으로 열었을 때 여기가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만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수증기가 온실 효과는 높은 거야. 그런데 얘는 국지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 뭐 지구 평균으로 본다든지 과거서부터 쭉 해보면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CO2란 말이야. CO2도 어떻게 돼? 조성비가 일정하니까 관계가 없죠. 얘가 CO2도 이 안에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온실 효과가 주고 있는 건데 얘는 그건 똑같은 거지. 지구 전체로 똑같이 골고루 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산업화 이후로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떼게 된 거야. 그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석탄을 떼니까는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한 300~400년 전보다 지금이 조금 대기 중에 CO2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야. 즉 온실 효과 부분이 커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것이 지구 온난화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CO2는 온실 효과가 수증기보다 크지는 않다고요. 한데 영향을 주는 건 뭐야? 수증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이 같고,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양이 늘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커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구가 태양 복사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온도가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가 방출을 하는 거야. 자, 이 방출은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지.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거가 있었는데 먼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온 거 막 그러니까 넓이는 같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는 파장이 길어진 쪽으로 나간다는 뜻이야. 들어올 때는 파장이 짧은 쪽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거 나가니까 둘이 비슷하겠지. 그래서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파장이 길어진다면 얘들이 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온갖 기체들이 다 있잖아. 얘네들이 흡수를 하는 거야. 흡수를 하는데 뭐 골고루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대만 흡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제일 많은 피크 파장대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여기가 얼마야? 12쯤 되겠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어떤 놈은 특히 수증기 같은 거 여기가 6.7쯤 되는 놈이 여기서 나가는 거를 흡수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양이 나가는 양이 막 이렇게 해서 요 빠지지. 그래서 요거를 뭐 수증기 영역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거는 뭐 오존 뭐 이래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흡수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요 8에서 12 정도에는 이걸 흡수하는 애들이 없어. 이 파장대를 좋아하는 그 흡수하는 기체들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쪽에 파장대는 여기서 봐도 똑같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공기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나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래? 대기 청력이라 그러는 거야.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수증기는 원래는 이만큼이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관측하다 보면 얘가 흡수하고 요만큼만 관측이 된다는 뜻이지. 수증기가 있으니까. 만약 수증기가 없으면은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 선택 흡수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가스들이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복사가 들어오면 흡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가 온도가 높아지려고 흡수를 하는데 그거를 다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대만 흡수한다는 뜻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 선택 흡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8에서 12 사이, 요 사이에는 이런 것을 얘네들이 흡수를 하지를 않아. 그래서 얘는 뻥 뚫렸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 대기 청력이라 그러는 거라.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알고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온실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구의 복사 파장대는 이게 지금 대기층을 차지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8에서 12 정도 근처에 있는 값을 얻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자, 그다음에 요거를 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합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하고 지금 요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거 둘이 똑같은 면적이 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 요거는 태양 복사야. 근데 이거는 태양 복사는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거를 표시한 게 아니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온도가 먼저 구했잖아. 뭐 몇 배야? 300배 차이였나? 몇 배 있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거 아니야. 16만 배인가? 아까 그렇게 됐잖아. 그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얘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구가 이거 받는 거. 하루 동안 이걸 하루라고 치면은 지구가 하루 동안 뺑 돌면서 받은 양이지. 이거는 지금 지구가 태양이 온 우주를 다 방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구가 받는 거, 지구가 받는다는 것은 지구 단면적만한 장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루 동안 받는 거라고 쳐도 되고, 아니면은 지구가 한 바퀴 뺑 돌면서 하루로 친다고 치면은 그 양이야. 그러면 얘는 그 하루 받은 양을 내보내는 거지. 어떻게 돼? 똑같을 수밖에 없지.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돼. 킬로표 법칙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똑같아지는 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6000도고 얘가 255K인데 왜 같으냐고 하면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야. 이거는 태양이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방출하는 것을 지구가 하루면 하루 그 시간 동안에 받은 거, 그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눠봤더니 여기가 얼마나 그랬어? 0.5라 그랬고 여기가 10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이 지구를 관측할 때 어떻게 관측하는 것은 지구가 여기 있고 위성이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얘가 반사하는 거 이거를 지금 관측하겠다는 거 아니야? 구름에서 반사하는 거 이거 반사하는 거 이런 거를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파장이 가장 맥시멈 파장이 나는 요 파장대를 써야지 효능이 좋지. 그래서 요게 인공위성에서 가시 영역이 쓰는 파장대가 바로 0.5 근처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0.4에서 0.9 사이의 파장대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쓴다는 뜻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태양 복사가 지금 여기 있어서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맥시멈 파장이 반사하는 양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거를 관측해야지 좋지. 여기 있는 거 조금 들어오는 거 이거를 갖다가 관측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제일 많은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관측할 때 가시 영역의 파장은 얼마라고? 0.5 근처라고. 그래서 0.4에서 0.9 사이. 그다음에 적에서는 이 근처를 쓰면 되겠지. 근데 여기 파장대가 넓으니까 얘를 12 근처인데 10에서 11, 11에서 12 이렇게 나눠서 적의 1, 적의 2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야. 왜? 내년 중에 아마 발사될 것 같은데 천리안 그 2호가 올라가면은 이 파장대를 5개인가 6개로 나눠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알아두면 좋은데 뭐냐면은 이 파장대를 쭉 나눠놨잖아.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빨주노 쪽 파란불을 염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적당하게 그래서 합하면은 칼라를 매긴다는 뜻이야. 원래 이 위성 사진들은 흑백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상청에서 그 발표하는 위성 사진 보면은 뭐 바다는 파랗게 나오고 지구는 초록색인가 뭐 이렇게 육지는 이렇게 됐지.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염색을 시켜서 해주는 거라고. 원래 는 흑백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칼라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가짜 칼라라 해가지고 뭐 수도 칼라라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버추얼 칼라라 그래가지고 뭐 수도 칼라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좋고 여하간
다음부터는 파장이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거고 편의상 여기서는 적의 1, 적의 2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야. 요 근처 파장을 쓰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가시영역, 적의 영역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에너지가 얘가 훨씬 많지, 그렇죠?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해가 지면 관측을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구가 방출하는 또는 구름이 방출하는 그 온도, 그러니까 맥시멈 파장을 관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온도를 관측하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뭐냐면은 반사광을 측정하는 거야. 그 반사광에 여기서 이렇게 반사하는 광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 얘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온도를 측정한다는 건 뭐야? 맥시멈 파장이 얼마냐를 보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래서 얘는 낮이나 밤이나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사방 1kg 바이 1kg를 갖다가 분해능이 그 정도 돼. 근데 얘는 에너지가 양이 적으니까 4kg 바이 4kg야. 4kg. 요 정도가 분해능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좋은데 밤이 되면 관측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여기 겹치는 부분 여기는 뭐냐면은 적외선에서 하는 건데 나오는 양이 엄청 적지. 이거를 그냥 제대로 증폭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단파적외라고 그러는 거야. 초창기 때는 뭐 근적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가 가시고 여기가 적외니까는 적외선에 가깝다 그래서 근적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 주체니까 반대로 써야 되지. 단파적이 뭐야? 이거를 갖다가 적외선 파장 중에서 파장이 짧다. 그래가지고 단파적외라고 요즘은 그래. 근적외나 단파적외는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더 맞는 말이지. 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단파적외라고 얘기해. 그럼 단파적외를 쓰면은 밤에도 가시처럼 볼 수 있다는 뜻이지. 대신 나오는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이거는 엄청 증폭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언제 이용을 하냐면은 야간에 안개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시광선하고 뭐 적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적외차법 이런 걸 이용해서 보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위성 나올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가 이게 단파적외 나오면 이용 용도가 안개, 하층운, 산불 이런 거 관측한다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근처가 6.7쯤 되는 데가 수증기 영역이라 그랬잖아. 수증기가 있으면 올라오는 것이 양이 적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증기가 6.7대를 갖다가 흡수하니까. 그래서 만약 수증기가 없으면 많이 올라오고 그 차이를 봐가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수증기 영역이야. 그래서 6.7쯤이라 그래서 요거까지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위성할 때 또 한 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산란에 대해서 물었어. 산란은 반사하고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반사는 우리가 거울 반사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 물론 뭐 거울이나 반사하는 그 물질이 아무래도 조금은 흡수하겠지만은 그 양이 뭐 적다고 보면은 여가 들어온 거나 나가는 양이 비슷하다는 뜻이야. 물론 얘가 조금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반사는 복사량의 이게 양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야. 그냥 뭐 들어온 것만큼 다 내보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얘가 흡수하는 거 정도. 그런데 그래서 얘가 반사는 보다는 이 방향을 바꾸는 거야. 반사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반사고 산란은 이 얘기가 다른 거야. 산란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에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흡수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저기 여기 상태라 그래. 이게 흥분 상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자 상태로 보면은 그 양자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잖아. 이 안에 물론 저기 많아지면 그만큼의 저기 양자만큼의 중성자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일 간단한 거로 보면은 얘가 수소라 그러면 여기 양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얘가 흥분 상태가 되면은 이 궤도가 넓어지는 거야. 이 반경이 넓어진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 에너지가 저기 뭐 차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원위치로 가기 위해서 복사 방출을 하면서 다시 위치를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럴 때 복사 방출을 할 때 들어올 때는 이쪽에서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쪽 이렇게 땅콩처럼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들어오는 쪽하고 반대쪽에가 좀 양이 많이 나간다는 뜻이야. 과장해서 그린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후방산란, 이걸 전방산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가 저기 뭐야 그 반사파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후방산란된 거를 저기 측정한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산란하고 저기 이 반사는 다르다고. 얘는 그래서 나오는 양이 엄청 적지 반사되는 양은. 얘는 양이 저기 큰 차이가 없고 방향을 바꿔주는데 얘는 저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따져서 나가는 거고 얘는 전 표면적으로 나가는 거야. 한데 들어오는 쪽하고 또 그 반대쪽으로 좀 많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후방산란, 전방산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산란이고 산란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똑같아 어디나 물론 뭐 적도에는 좀 높겠지만은 뭐 그 근처라면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우선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가 여기서 저기 빛이 들어오면 이것도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산란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산란을 하면은 이 파가 스펙트럼으로 날리는데 파가 짧은 그 보라색서부터 파장이 긴 붉은색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파장이 짧은 것들은 흡수가 당해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거야. 해가지고 막 보라색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딱 나타나는 것이 파란색이 제일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늘이 파랗게 변다는 뜻이야. 산란하는 것이. 여기서 다 산란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저기 짧은 것도 다 흡수돼 가서 없고 긴 짧은 저기 아주 짧은 것도 흡수되고 파란색 정도가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 하늘이 파랗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해가 이럴 때인데 해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보면 이렇게 이런 해를 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봤을 때는 길이가 똑같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 이걸 패스가 길어졌다 그래. 패스가 길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파란색이 다 없어지고 여기까지 이제 길 빨간색이 와가지고 하늘이 붉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산란이 보면 그 다음에 또 산란은 저기 네일리 산란이 있고 미산란이 있어. 네일리 산란하고 미산란. 그래서 네일리 산란은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냐면은 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렇지? 레이더는 어떻게 돼? 사용하는 파가 센티미터 파지.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10cm 파를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빗방울은 이거는 2mm 뭐 이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빗방울이 이렇게 했는데 파장이 엄청 길지 이렇게 파장이 길지. 이런 거를 네일리 산란이라 그래. 자, 그럼 바꿔 말하면은
태양빛은 0.5 마이크론이지 마이크로미터. 근데 기체 그 산소 뭐 질소 엄청 작지 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질보다 파장이 엄청 긴 거 이거를 레일리 산란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체하고 빛의 관계나 물방울하고 그 레이더 파워의 관계 이렇게 되면 그걸 레일리 산란이라 그래. 그래서 이 레일리 산란이 되면 파장이 짧은 것이 산란을 더 많이 해. 그 파장의 뭐 사승인가? 여간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을 많이 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얘가 파장은 그대로 있는데 이 물질이 커졌다고 쳐봐. 그래가지고 얘가 크기가 비슷해지면은 그래서 이 정도 파장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걸 미산란이라 그래. 자, 그러면 아까 이 레일리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크기가 비슷한 것을 미산란이라 그랬으니까는 바꿔 말하면 뭐야? 미산란은 파장에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왜? 정해졌잖아. 그 물질의 크기만큼의 파장이니까. 그러니까 미산란은 파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얘는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산란의 강도는 파장에 관계없다. 왜? 정해졌잖아. 그 근처만 미산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레일리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하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요 비슷하면 미산란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커진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반사하는 거지. 산란이 아니고. 그러니까 레일리 산란, 미산란 그다음에 반사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태양에 대해서 태양빛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산란에 지금 기체들이 이렇게 산란하고 있는데 얘가 태양빛 파장이 좀 정해진 거야. 그래서 얘는 엄청 작고 얘가 크니까는 레일리 산란인데 얘가 미산란이 되려 그러면은 얘를 줄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얘가 지금 기체인데 기체만큼 얘 파장을 줄일 수는 없잖아. 이건 정해진 거 아니야. 태양빛에서 오는 그 파장은. 그럼 뭐가 돼? 얘를 키우면 되지. 얘가 키워져 가지고 얘하고 비슷해지면 그게 미산란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대기 중에서 이렇게 커다란 반사체가 생기려면 뭐야? 공해 물질이지. 여기에 지금 수증기, 산소, 그다음에 각종 공해 물질이 뭐 에어로졸 상태하고 해서 연결지면은 크기가 0.5 근처에 막 생길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미산란이 대기 중에서 미산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공해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거야. 희뿌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돼. 자, 그래서 4번에 1번이 뭐야? 하늘이 푸른색을 한다. 이거는 레일리 산란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저녁 노을이 붉으스름하다. 이것도 레일리 산란 중에서 패스가 길어가지고 붉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소나기가 오면 하늘이 어두워져, 날이 어두워져. 이거는 소나기가 태양빛을 차단해서 생긴 거지. 산란하고 관계없는 거지. 그다음에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하늘이 뿌옇게 보인다. 이건 미산란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문제가 나오면 접근해 나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4개밖에 못 풀었어. 좀 쉬었다가.